딱 이렇게만 들으면 우리는 괜찮은 거 아니야? 하나로 하면은 330만원이 넘는다고 해요. 뭔가 미니멀하면서도 세련된 느낌, 일정 체크는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자, 오늘은 테크위크 시간인데요. 제가 요즘 정말 이 테크판에 굉장히 좀 핫한 두 가지 이슈를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이제 곧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5 엣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이폰에 엄청난 관세가 부과돼서 무려 뭐 300만원이 넘을 수도 있다, 요런 얘기에 대해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바로 알아볼게요. 먼저 갤럭시 S25 엣지, 지난 1월에 열린 갤럭시 언팩에서 S25 시리즈와 함께 공개가 되었는데요. 원래는 이번 달 15일에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공개일이 5월 13일로 딜레이가 되었어요. 날짜가 달라진 이유는 정확히 뭐 알려진 건 없는데요. 뭐 제품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 삼성 내부에서 이것저것 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영진 인사도 바뀌었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대통령 탄핵 같은 이제 국내에도 굉장히 좀 정치적인 그런 일정 이런 것도 겹치고 해서 아무래도 이런 복합적인 상황들이 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아무튼 지난번 언팩에서 이 갤럭시 엣지가 공개가 되긴 했지만 뭐 요번에도 이제 새로운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기존 언팩처럼 뭐 큰 이벤트라기보다는 온라인으로 좀 작게 해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엣지의 큰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굉장히 좀 슬림한 두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나온 정보에 따르면 기기 본체 두께는 5.84mm 정도이고요. 카메라 쪽을 포함한 두께는 약 8.3mm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진짜 기존 스마트폰에 비해서는 뭐 거의 종이장 수준으로 얇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세부 스펙도 어느 정도 나왔는데요. 디스플레이는 6.7에서 6.8인치 정도, 그러니까 플러스와 비슷한 크기가 들어가고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셋, 12GB의 램, 그리고 스토리지는 256GB와 512GB 옵션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3900mAh가 들어가고요. 뭐 초고속 충전까지는 아니지만 25W 고속 충전까지 지원합니다. 삼성에서는 배터리의 발열이나 뭐 배치 같은 거에 신경을 좀 썼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3900mAh, 용량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얇은 디자인에 비해서는 뭐 나름 큰 배터리가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디스플레이 사이즈도 아무래도 좀 크다 보니까 그걸 생각하면 배터리가 좀 아쉬운 용량이 아닌가, 요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카메라는 듀얼 렌즈 구성인데 2역화소의 메인 카메라와 1200만화소의 초광각 카메라가 후면에 들어가게 되고요. 전면 같은 경우는 1200만화소라서 뭐 전체적으로 퀄리티 자체는 뭐 나쁘지 않다, 충분히 괜찮다, 요렇게 보이고요. 색상은 티타늄 실버, 제트 블랙, 아이시 블루 이렇게 세 가지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가격은 256GB 기준으로 1249유로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기존 S25 플러스보다는 약간 높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어요. 이번 엣지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보면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뭔가 미니멀하면서도 세련된 느낌, 이런 게 좀 강하게 들다 보니까 좀 예쁜 스마트폰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어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번에 좀 나온 소식이 있는데 이 물량 같은 경우가 4만 대만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4만 대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적은 물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좀 실험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엣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정 체크는 필수입니다. 저희가 또 나오는 대로 바로 올릴 테니까 이거 보고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자,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좀 말씀드린 게 아이폰의 가격이 무려 300만원이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최근에 나온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이 정책이 적용이 되면 아이폰의 가격이 무려 2300달러가 넘을 수도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로 하면은 330만원이 넘는다고 해요. 진짜 가격이 미쳐버렸죠. 이게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무려 54% 관세를 붙이겠다고 했어요. 이걸 상호관세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아이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온 거고요. 근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럴 수 있잖아요. 애플은 미국 기업인데 왜 관세가 붙는 거지? 이럴 수 있는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애플은 아이폰을 미국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대부분 만들고 있잖아요. 이 공장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또 폭스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그 공장들에서 만든 걸 미국으로 다시 수입해 와서 판매를 하게 되는 거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아이폰도 결국 중국산 수입품인 셈인 거죠. 그래서 관세가 붙게 되는 겁니다. 분석가들 얘기로는 아이폰의 가격이 최대 43%까지 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예상되는 가격을 보면 아이폰 17 기본 모델은 지금보다 34% 이상 오른 1142달러,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무려 2300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보급형인 아이폰 16E 같은 경우도 무려 856달러까지 뛸 수 있다고 하고요. 자, 이렇게 가격이
가격이 오르게 되면 소비자가 그걸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애플에서 마진을 조금 줄여서 가격을 좀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게 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이폰의 판매가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당장은 가격을 올리기 힘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 상호 관세는 미국에 수입되는 제품에만 적용되는 거라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는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수도 있어요. 딱 이렇게만 들으면 우리는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이 어떻게 보면 애플의 가장 큰 마켓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관세 폭탄을 맞아가지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면 다른 나라 매장의 가격을 은근슬쩍 또 올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미국에서 마진이 줄어들게 되면 한국이나 유럽 같은 다른 시장에서 이 가격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요즘 아이폰의 가격을 보면 해마다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이런 식의 조용한 인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애플은 프리미엄 브랜드잖아요. 가격이 약간 올라도 사는 사람들이 결국 많으니까 슬쩍슬쩍 올리는 건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만 부과하겠다고 한 것도 있어서 상대적으로 삼성 갤럭시 같은 제품들이 가격 경쟁력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만약 애플이 미국 시장에서 가격 때문에 흔들린다면 삼성한테는 또 의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아이폰 17 프로의 모형 이미지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소식 전달드리는 김에 이 정보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디자인을 보면 후면 카메라 섬이 가로로 넓게 자리 잡아 있고 카메라 렌즈는 왼쪽에 삼각형으로 들어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플래시랑 라이다 스캐너가 붙어 있는데 사실 처음에 이 디자인을 봤을 때 이게 뭐지? 이런 좀 반응이었잖아요. 근데 이 디자인도 계속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의외로 좀 매력적인 디자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카메라가 또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카메라가 이제는 3개 렌즈 모두 다 4800만 화소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원래 메인이랑 초광각은 48메가픽셀이었는데 이번에 망원 카메라까지 48메가픽셀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8K 영상 촬영도 가능해질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카메라 촬영 업그레이드를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좀 반가운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번에 요 새로운 디자인, 저는 개인적으로는 훌륭하다라기보다는 낫배드 정도이긴 한데 또 나오게 되면 또 이쁘다고 생각할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최근 2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확실히 아이폰 같은 경우는 진짜 가격이 원래도 비싼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막 300만원이 넘어간다고 하니까 진짜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언제 적용이 될지, 또 실제로 진짜로 적용이 될지 안 될지도 아직은 미지수긴 하겠지만 어쨌든 현 상황은 이렇다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갤럭시 엣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그 디자인이 정말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 요걸 또 실제로 손으로 써봤을 때 또 얼마나 얇은 느낌일지, 또 너무 얇다 보니까 또 휘지는 않을지 그런 걱정도 조금 들긴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